네, 행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 구세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요노족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대요. 혹시 요노족 들어보셨나요? 나는 욜로족은 들어봤는데 요노족은 또 처음이다 하는 분 계시죠? 욜로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다 해봐야 된다고 해서 사실 막 뭔가 돈을 아껴 쓰고 이런 개념보다는 경험 그리고 나의 소비 패턴을 더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노족은 You only need one 앞글자를 따서 요노족이라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라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제가 대표적으로 요노족입니다. 저는 24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짠테크를 병행을 계속 해왔어요. 가급적이면은 아껴 쓰고 안 사고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재테크에 입문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짠테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4살에 취업을 하고 25살에 한 1년 정도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제가 연봉이 그 당시에 3천만 원이었는데 정말 극한으로 안 쓰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2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 달에 지금 200 받다가 300, 400을 벌게 될 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1억 이상 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실 이제 억대 연봉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더라도 그래도 실수령액이 6천에 7천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 절반 이상은 모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3, 4천은 모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저축액이 1,000만 원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깜짝 놀랐고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돈을 일단 쓸 만큼 쓰고 그 남은 금액을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한 달에 얼마를 모을 것인지 목표 저축액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목표 설정이 명확하게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재테크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월급 버는 게 적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을 모으지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돈을 적게 벌고 많이 벌고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한 달에 1년에 얼마 버느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실천을 통해서 돈을 모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계획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종잣돈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다고 얘기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 통장에 대한 소개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뭐 통장을 잘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얼마나 소비를 줄이느냐 지출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첫 단추를 저는 잘 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출 관리 방법 2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가계부. 사실 가계부 쓰는 게 귀찮고 되게 번거로운 일이죠. 여러분 EBS 자본주의 보셨나요? 거기 2편에 보시면은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소비를 할 때 사기 전에 고민하고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를 생각보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하기 위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가계부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계부를 열심히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가계부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고정 지출과 비고정 지출 이거를 잘 계획을 세워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계부 쓴다면 한 달치 내가 월급을 받은 거 거기에 생활비 얼마 쓰고 남는 금액이 얼마고 보통 이게 한 달치만 평균을 내시는데 저는 최소 2달치 평균을 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그런 지출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촬영 시점이 9월이에요. 그러면은 7월, 8월에 나의 소비 지출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름에 보통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휴가를 갔는데 당장 전달이라고 해서 8월 지출만 보다 보면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왜곡이나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8월 달에 여행을 갔지만 7월 달에는 안 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7월, 8월에 여름 휴가 비용이랑 이런 것들에서 평균치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내가 정확하게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지 만약에 한 달치만 가지고 평균을 내게 되면은 그 전에는 안 썼지만 그 달에만 쓴 부분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 최소 2달치 나의 생활비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아껴 쓴다고 쓰고 있는데 막상 가계부 오픈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누수 지출, 돈이 샌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누수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잡아 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이상을 쓴다. 그러면 일단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잡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내가 한 평균 한 내 월급의 50% 이상을 쓴다. 한 달에 월급 200 받는다고 하면 이제 100만 원을 내가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11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90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럼 90만 원을 내가 한 달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지출할 것인지, 식비를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이상 쓰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뭐 25만 원까지 줄여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표 지출액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적고 마지막에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적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한 달 열심히 목표치를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언제 열어보냐면 한 달 뒤에 열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내가 어디에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따로 적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어플을 좀 잘 활용을 했었어요. 저는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을 잘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편한 가계부 아니면 뭐 유플래너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뭐 체크카드를 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즉시 바로 그 가계부, 그 어플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동해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막 어렵게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써보고 나한테 맞는 가계부 어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목표했던 이제 지출액과 그다음에 실제 내가 쓴 돈이 얼마인지 비교를 하고 목표 달성을 실패한 경우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한 건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빠뜨린 건지를 반드시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음 달 또 목표 저축액을 세울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돈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 모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 달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하면서 돈을 점진적으로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가계부 쓰는 것도 힘든데 통장을 쪼개기까지 해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통장 쪼개기는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목적별로 통장을 쪼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시드머니 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으는 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만약에 한번 들어간다 그러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돈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활비로 쓰는 통장, 또 이제 경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참석할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조사비를 따로 모아놓는 통장도 하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내가 데이트 한 달에 얼마씩 쓰는 그 비용이 있잖아요. 데이트 통장 그런 것도 따로 나눠놓는 게 좋고, 그리고 청약 통장 아니면 예비비 통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돈을 나눠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을 그렇다고 막 10개, 20개 나누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생활비 통장이 있고 시드머니 통장이 있고 데이트 통장을 따로 썼었어요. 마지막으로 예비비 통장, 이렇게 저는 한 4개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통장을 막 너무 잘게 쪼개면은 나중에 오히려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통장을 막 이렇게 자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장을 한 4개에서 많으면 5개까지 정도로 나누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통장을 쪼갠다고 은행까지 같이 쪼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거래로 쓰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그 목적에 맞게 여러 개 나누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좋은 점이 여러분들 실적, 나중에 뭐 대출을 받을 일이 있을 때 해당 은행의 실적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은행에 몰아서 대신에 통장은 나눠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장을 쪼개야 되고 가계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내가 저축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돈을 내가 한 번에도 모아봤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돈을 모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한 번도 모으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분들한테 갑자기 여러분들 당장 지금부터 50% 저축하세요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50% 모으라고 하면은 아마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10%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내가 조금씩 돈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10% 모아보고 만약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는 15%, 20% 이렇게 늘려 나가셔야지. 다이어트도 요요 현상이 있잖아요. 소비도 똑같아요. 내가 그동안 막 펑펑 쓰다가 갑자기 저축하려고 하면은 거의 진짜 100% 소비 요요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무리하게
안전하게 저축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금액부터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한 번도 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잖아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가계부 작성과 통장 쪼개기. 통장 쪼개기가 너무 어렵다? 그럼 가계부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아마 생각보다 충격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소비 패턴이 이 정도로 엉망이었구나. 하지만 그것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 내가 이거를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가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요노족이 또 유행이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월급 해가지고 뭐 얼마나 된다고 차라리 그거를 뭔가 경험을 쌓고 돈을 더 쓰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욜로족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을 집중해서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없다는 거를 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사회초년생이신 분들 아니면 내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아이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돈을 딱 집중해서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 저는 그래서 그 시기를 집중해서 요노족으로 타는데 충실했다. 물론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